어제 방통위 청문회는 보셨습니까? 예.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둘이 안 안 나왔죠. 나와 버렸어요. 예. 그리고 8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법원에서 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MBC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만약 판사님이 이 가처분 담당 판사님이 청문회를 아니면 핵심 그 청문회 요약된 걸 보면 네. 그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정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답변은 제대로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빠져나가. 그래서 지금 거부권, 진술 거부권 무작위를 행사했다고 고발까지 한 상황은 그것 처음인데 상임위에서 고발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제일 핵심인 게 제대로 절차를 지켰냐 안 지키냐 이 부분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봤을 때 시간도 시간이지만 네. 당적 조회 같은 거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위법합니다. 위법해요. 예. 예, 어제 이제 나왔던 거 중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였어요. 대부분 답변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이게 후보자들이 있으면은 중립성 문제 때문에 당적을 3년 전에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당에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고 그 앞단에 이제 과방에서 나왔던 게 투표를 했는데 뭐 짧든 길든 투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이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구두로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절차적으로 위반이죠.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판사들이 이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게 뭐 너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그런 상황으로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봐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그냥 엄격하게 그냥 만약에 이거를 그냥 어떤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판사가 만약에 본다면은 이거는 빙고. 예, 네, 저는 그래 가처분 봅니다. 인용하는 게 맞죠. 인용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판사가 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간혹 뭐 대부분 보면 알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네, 보면 그렇죠. 알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마음에 이게 있어. 이쪽 정당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법대로만 판단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용입니다. 인용이다. 법대로만 보면 예, 인용이다. 인용인데 예. 법대로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에휴. 판사들 죄송해요. 중에서도 지금 김태규 네. 방통위원 같은 분도 이제 있잖아요. 판사잖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생겨서 판사예요. 그 사람한테 재판 받았으면 그러니까 어휴, 근데 뼈도 그분은 없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청문회 이제 보신 예. 분들 알겠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와, 예, 계속 이러더만. 그럼도 그럼 난 이거 슈퍼맨 같이 머리가 이렇게 한 개 내려가 있어 이렇게. 맞아. 이런 머리가 이러가. 난 야, 저런. 근데 진짜 피고인이 그랬으면 가만 안 두겠어요. 게다가 그분이 판사였을 때 만약에 피고가 그랬으면 어땠을 그러나?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이제 고발한다고 하니까 야 나도 니들 고발할 거야 이렇게 나왔어. 고발했어. 이권유린 고발했어, 지금. 그러니까. 김현 뭐 등등 고발했어. 고발했어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내가 보기에는 그 품성부터 심사해야 될 것 같아요. 판검사 되는 사람들, 좀 이제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뉴라이트 논란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거나 철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철회 검토가 필요하다가 68.8, 철회 검토 불필요가 2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 계속 계시거든요 지금. 네, 예.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독립운동 주체는 광복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법단체, 그러니까 광복회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 단체도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그런 단체를 할 거냐?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 기념사업회, 순직의무 군경유족단체 뭐 이런 건데요. 누가 보더라도 조금 뒤끝이 있어 보이죠 대통령실의 이건 태도가. 뭐 대놓고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광복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독립운동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3.1 운동도 좀 더 뭐 보살펴야 된다 이런 게 진정성을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대놓고 지금 네. 뒤끝이 있는 거고 보훈부에서 지금 네. 감사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보훈부에서 감사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광복회에서 따로 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리 내려오는 것까지 뭐 검토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내려오라고 강하게, 했어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거는 제 느낌은 그 친일파 이제 한국인 순사들이 네. 독립운동가 고문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친일파 순사가 와 이게 어떻게 반민특위 무력화시키고 다시 그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전에 뭐가 됐든 진보든 보수든 사실은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는 무조건 존중해 주자라는 그렇습니다.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게 완전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뿌리는 원래 반공 보수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친일 보수가 주류가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지? 이게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예, 예. 정말 심각한 거고 저는 보수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적 보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사회학자들은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넘지 말아야 되는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친일의 산을 넘어버리고 심지어 어제 조선일보 일면에 정치권의 반일에 대해서 뭐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했어요. 제가 써놓고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너무 기가 막힌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뭐 친일이 거의 뭐가 나쁘냐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고 우리 늘 그렇죠. 얘기하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또 경제 교류하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못난 반일, 정치권의 못난 반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있어요. 시사평론계의 대표적 친일 인사거든요. 스시 좋아하고 예. 사케 좋아하고 올해도 일본 그 알프스 가서 트레킹하고 오고 뭐 그랬어요. 예. 그거랑 일본을 뭐 이를테면 일본 뭐 이제 즐기고 뭐 일본 뭐 사케 좋아하는 거랑 역사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착동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착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일본에 뭐 600만 명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비난을 합니까? 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기시다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시다가 왜 오냐? 이제 기시다가 이제 끝났어요. 왜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안 나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총리 물러납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한국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기시다 인기가 20%대로 지금 지지율이 낮아요. 네. 근데 기시다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지금 윤석열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준다. 다 해줬어. 윤석열이 진짜. 다 해줬기 때문에 이게 내 기시다 제일 큰 정권의 업적이다. 정부의 최대 성과야. 윤석열을 만나서 그거를 상기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시다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뭐 다 들어줬잖아요. 네. 이를테면 제3자 변제한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지고 우리는 한 푼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절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이제 채울 거다라고 했는데 한 방울 절반을커녕 아예 지침이 내려요. 지침이 일본 정부가 야 일본 이 기업들 니들 들어가면 안 돼. 아예 지침까지 내렸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세상에. 그거 있지 뭐 사도광산 있지 뭐 지소미아 완벽하게 네. 복원했지 한해 셔틀 복원했지 하고 일본이 내준 거는 요만큼도 없으니까 독도까지 지금 가져가려고 독도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외교적 성과다라고 기시다를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맞죠. 맞죠. 기시다 일본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 그렇지. 맞으니까 예. 이제 와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총리였는지. 외교라는 거는 주고받고인데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시다 입장에서는 받기만 했거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껏 어떤 수상도 못했던 걸 자기 혼자 다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났기 때문에.